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정영입니다. 오늘 하루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힘드셨죠, 여러분? 아무튼 오늘 하루도 열심히 취준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오늘 저와 함께 면접용 답변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한번 프리뷰나 아니면 리뷰해 보시고 그다음에 푹 쉬시죠. 오늘 우리가 좀 같이 볼 내용은 하나의 어떤 좀 전략을 살펴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 내용입니다. 제가 타이틀을 면접장에서 완벽한 소통을 하는 방법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어찌됐건 면접관과 대화를 하는 거잖아요. 직접적으로 뭐 대면이 됐건 비대면이 됐건 이제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같이 면접관이랑 얘기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 어떻게 하면 이 완벽한 소통을 할 수 있을까? 요거에 대해서 같이 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것도 제가 잡다에서 그 후기를 좀 봤고요. 이걸 여러분들과 좀 같이 나눠야겠다고 생각해서 이 내용을 가지고 제가 내용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면접관과 상호소통이 참 중요하다. 그쵸? 우린 누구나 상호소통을 하고 싶어 하고 대체적으로 모든 질문에 만족스러울 정도로 잘 대답했다. 본인이 이 정도로 느꼈으며 그래서 아쉬운 질문이 없다고 느껴집니다. 굉장히 잘 보셨나 보네요. 이렇게 면접 보면 참 좋을 텐데. 그런데 좀 약간 제가 추치는 건 아니고 이렇게 잘 봤는데도 불구하고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 제가 그 두 번째 시간에 면접 두 번째 시간에 했던 면접관 뭐 면접은 까봐야 한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무튼 근데 이렇게 봤는데도 불구하고 떨어졌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실제 면접을 이렇게 보셨는데도 떨어졌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의 면접력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을 싫어한다거나 그냥 뭐 쉽게 얘기해서 뭐 뽑으려고 하는 사람이 정해져 있거나 그렇게 된다라고 봐야지. 내가 정말로 이렇게 면접관과 상호소통하고 면접관도 나한테 하트 날려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떨어졌다. 그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막 자괴감 들고 그럴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냥 나랑 안 맞는구나 라고 해서 그냥 욕 한번 해주시고 네, 그지 같은 회사 뭐 잘 되나 보자 욕 한번 해주시고 뒤돌아가시면 됩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는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 특히나 이 면접관과 대화가 너무 잘 오고 가서 이분은 그래서 상호소통한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다. 이 면접관과 대화가 잘 오고 갔다라고 하는 거는 앞서 제가 바로 어제 한 거죠. 우리가 같이 면접관이 뭐 꼬리 질문을 계속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파생된 질문을 계속 한다거나 그렇게 계속 뭔가 나한테 질문을 할 때 내가 그런 것들을 막힘없이 다 이렇게 쳐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게 이제 대화가 잘 오고 간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분은 이런 소통한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저는요 오늘의 메시지인 거예요. 질문해 주신 부분에 대한 답변들도 전부 연결되어서 하나의 흐름을 갖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부 답변들이 전부 연결되어서 하나의 흐름을 갖고 있다. 이게 제가 면접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면접을 하면서도 만족스럽다고 생각할 정도였는데 이런 면접은 여태 저도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합치고. 자, 여러분들한테 저는 특히나 이제 자기소개할 때 이 컨셉이라고 하는 것을 컨셉이 맞는 말이죠. 컨셉이라고 하는 부분을 잡으라고 해요. 예를 들어가지고 제 컨셉은 뭐냐면 제가 이 강의를 하면서 이 시장으로 들어오면서 제가 잡았던 컨셉은 KER, 패스메이커라고 하는 게 제 컨셉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이 정말로 많은 분들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특히나 제 유튜브까지도 구독을 해주시면서까지 저한테 보신다는 건 그래도 제 강의를 들으시고 이런 유튜브 방송을 보시고 컨설팅을 받으시면서 뭔가 메리트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메리트를 명확하게 주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 얘기를 어찌됐건 여러분들의 시간을 투자해서 들어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들을 합격자로 만들어 드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말을 너무 잘하지도 않고 너무라고 하는 부사가 잘못됐죠. 말을 되게 잘하시는 것도 아니고 되게 똑똑한 것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뭐 제가 뭐 학벌이 되게 좋은 것도 아니고 경험이 되게 많은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저보다 훨씬 잘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한테 부여잡고 그래도 제 강의를 들으셔야 됩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예요. 제 강의 들으시면 합격할 수 있어요. 전 이건 명확하게 얘기해 드릴 수 있어요.
음. 물론 제가 정답을 떠먹여드리는 건 아니지만 간혹가다 그렇게 속 뒷걸음질 치다가 떠먹여드리는 경우도 있지만 전 그건 옳은 거라 생각하지 않고 어떠한 질문을 받던지 간에 이건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되는구나라고 여러분들 스스로 깨달을 수 있으면 저는 그게 여러분들 합격자로 만들어드릴 수 있는 비결이라 생각해요. 안 그러면 뭐 제가 이런 걸 다 오픈할 필요가 없겠죠. 다 감춰놓고 한 1분 조금 보여주고 여러분들한테 나중에 이런 건 제 컨설팅 와서 들으세요. 이러지겠지만 그러고 싶지는 않습니다. 네, 그냥 다 오픈하는 거죠. 제가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내용을 들으시고 배우셔서 이런 식으로 사고해서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적어도 면접관이 되게 싫어하진 않겠구나. 평가자가 되게 싫어하진 않겠구나. 이것만 느끼면 저는 그게 제 노하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이런 컨셉트를 여러분들로 잡고 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봐요 여러분. 정말로 많은 수많은 지원자분들이 다 뭐라고 해요? 저는 몇 가지 역량을 갖고 있습니다. 두 가지 역량. 이런 걸 얘기해요. 그죠? 두 가지 역량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두 가지 역량을 바탕으로 그래서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가 뭐야? 제 얘기 이해되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면접장 가면은 계속 몇 가지 역량이 있다라 얘기해요. 여기다 밑에다 하이어라키를 여기다 봅시다. 자, 여러분들이 면접에서 뽑혀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경험에 대해서 연관 경험을 몇 가지 죄송합니다. 몇 가지 가지고 있다. 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예요? 단순한 경험에 나열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가 어제 했던 거랑 똑같은 거예요. 너 뭐 성공했던 경험 얘기해봐. 너 뭐 창의적으로 문제 해결했던 경험 얘기해봐. 뭐 자기소개해봐. 지원동기 해봐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해당 경험이나 여러분들의 생각을 산발적으로 나열을 한다고. 저는 A 했고요, B 했고요, C 했고요, D 했고요, E 했고요. 그래도 돼요. 왜? 뭐 그런 것들이 총합이 되어서 면접관이 느끼기에 그럼 얘를 뽑아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으니까. 근데 왜 거기까지 가냐고요. 그런 것들을 나열하지 말고 여기에서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결국엔 내가 어떤 역량이 있음을 연결해요. 이걸 안 해요, 여러분. 내가 도전적으로 목표 설정해서 어떤 걸 달성해서 그래서 결국엔 나는 이런 걸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왜 지원했어? 이런 걸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지원했어. 나는 앞으로 뭐 하고 싶어? 이런 걸 내가 하고 싶어서 나는 그걸 위해서 어떤 식으로 할게 등등. 결국엔 여러분들이 어떤 지향점이 있어야 돼요. 이걸 역량이라고 쓰니까 여러분들이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저는 역량이라고 안 쓰고 어떤 지향점이 있어야지. 제 지향점은 뭐 이거라니까요. 여러분들이 물어봤을 때 제 장점이요? 저는 의사소통 능력이 있어요. 라고 해서 의사소통 능력 얘기해 주죠. 그럼 그 의사소통 능력을 통해서 난 패스메이커 갈 수 있어. 저는 분석력이 있어요. 신문기사 분석 잘해요. 그럼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신문기사 분석을 잘해서 패스메이커로 될 수 있는 그 중에 하나 원오브댐이야. 자꾸 뭘 얘기해 줘야 되냐면 내가 패스메이커가 될 수 있는 더 큰 더 상위단의 하이어라키를 만들고 그 하위단에 있어서 역량이 있음을 얘기해 주라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겁니다. 잘 보세요. 여기에서 이분이 말씀하신 이게 뭐냐? 저는 이게 더 키워드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의 답변을 산발적으로 그냥 하나하나의 경험을 나열한다는 것은 평가자로 하여금 또다시 계산을 해야 되니까 그렇다기보단 이 지원자가 왜 지원을 했구나. 끝나고 나서 이 지원자는 뭐 해보고 싶었던 지원자니까 A가 있었고 B가 있었고 C가 있었지 이러면 성공이에요. 그냥 단편적으로 이 지원자는 뭐 어디에서 일을 해봤구나 라는 것만 나오면 뭐 할 건데 그 경험을 이겨버리는 게 나와버리면 여러분들은 기억 속에 지워지는 거니까 그럼 내가 궁극적으로 말하는 이 경험을 통해서 나는 무엇이 있다까지 가주는 게 좋다는 거죠. 그래서 뭘 생각해야 되냐? 항상 여러분들의 콘셉트를 생각하세요. 면접장에 갈 때는 여러분들 같은 사람들이 다 올 텐데 그럼 평가자 입장에서는 얘가 이 얘기를 했었나? 얘가 이 얘기를 했었나? 이렇게 헷갈리니까 명확하게 박아줘야죠. 이걸 통해서 나는 어떤 걸 줄 수 있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나를 기억하세요. Remember me. 이렇게 가야죠. 어려운 내용인데 여러분. 이게 제가 지향하는 바예요. 저는 면접장에 갈 때 꼭 물어봐요. 어떤 컨셉을 갖고 가실 거예요? 선생님 컨셉이 왜 필요해요? 왜? 당신과 같은 사람들이 다 들어올 거잖아. 그럼 내가 면접관이어도 하루 종일 면접 본다, 이틀 면접 본다, 4일 면접 볼 때 누가 누군지 어떻게 알아? 그럼 다 나열만 했을 때 면접관이 기억한다,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나는 그런 걸 바탕으로 이 회사에 어떤 걸 줄 수 있지?
자,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제가 가장 최근에 봤던 저는 전략 기사를 많이 보는데 하나투어에서 대표님이 바뀌었어요. 근데 이게 또 위드 코로나 하여튼 그때 좀 나왔던 기사랑 약간의 좀 시점 차이 존재하는데 이 양반이 뭐라 그랬냐면 넷플릭스 오리지널 콘텐츠 이거 왜 넷플릭스만 있어야 되냐 이거를 우리 하나투어에 접목하겠다. 하나투어에 접목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투어가 살 길에 뭐라는 거예요? 다른 데가 아니라 우리 하나투어만 줄 수 있는 여행 상품의 오리지널 콘텐츠는 무엇일까를 고민해야 하는 게 이 기업이 속한 뭐예요? 지금 이 기업이 처한 문제잖아요. 그러면 그런 기사를 여러분들이 접할 수 있으면 뭐예요? 결국에 여러분들의 콘셉트를 뭐로 잡아야 돼요? 네. 저는 우리 회사에 들어가서 그래서 뻔한 포부 얘기하지 말고 너무 추상적인 뭉쳐져 있는 거 얘기하지 말고 들어가서 저는 요런 오리지널 콘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 되고 싶어요. 오리지널 콘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으려면 분석력이 있어야 되는데 제 분석력의 경험은 뭐예요? 오리지널 콘텐츠를 잘 할 수 있으면 기획력이 있어야 되는데 기획력은 뭐예요? 오리지널 콘텐츠를 만들려면 사람들과 많이 협업해야 되는데 저는 협업했던 경우에 뭐예요? 이게 하이라키상 제일 위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이해되세요? 이해돼요? 정말 되는 거예요? 이거 어려운 거예요. 진짜 어려운 거예요. 이러면 여러분들이 뭐가 생겨? 변별력이 생기지. 그러니까 백날 저는 A라는 경험이 있습니다. B라는 경험이 있습니다. 와가지고 계속 그것만 쌀라쌀라 해봤자 어떻게 보면은 좀 나쁘게 공허 속의 외침이지. 그래서 어쩌라는 거니. 미안한데 앞에 있는 애도 똑같은 얘기하고 뒤에 있는 너도 똑같은 얘기하고 아마 니 뒤에 올해도 똑같은 얘기하면 나는 도대체 뭘 먹어야 되니? 그러니까 자꾸 세모만 주는 거죠. 뽑아야 되는 매력도 모르겠고 그렇다고 떨어뜨리자니 비슷비슷한 거 그럼 거기서 뭘 할 거야? 그럼 진짜 막말로 얘기해서 찍을 수도 있어요. 아 얘가 낫다. 아 얘가 조금 더 열심히 했다. 아깝잖아요. 여러분들이 경험 정리를 위해서 단순한 차원에서 그치지 말고 뭐 하라고요? 연결시키라고. 그래서 면접관이 딱 끝났을 때, 아, 그래도 이 지원자는 우리가 가고자 하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콘텐츠를 만들고자 했고, 그것도 언급해줬고, 그것도 찾았네. 그걸 하기 위해서 A를 있고, B를 있고, C를 있구나. 얘는 그러니까 이걸 할 수 있는 애네, 아니네. 이런 식으로 판단이 좀 가능해지면 조금 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남지 않을까요? 전 이걸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면접장에서 완벽한 소통을 하는 방법은요. 여러분들이 경험을 잘 얘기 와서 면접관이 아이고 고개 끄덕이는 이거라기보단 저는 이게 키예요. 아, 그래도 이 지원자는 우리 회사에 오면 이 점에 대해서 잘한다라고 했으니까 그래, 이거 한번 맡겨봐야 돼. 근데 넷플릭스 오리지널 콘텐츠처럼 하는 게 1등이고 제일 먼저 시급해야 될 과제고 두 번째가 뭐 비용을 줄이는 거라고 칩시다. 근데 여러분들이 차선 책임 비용 줄이는 거에 너무 집중을 한다? 라고 하면 미안한데 지금 우리는 이런 애들이 필요해. 그러니까 멀리 잡아야 돼. 방향성을 잘 잡아야지. 이게 뭐야? 기업 분석이죠. 이런 기사들은 널려 있다니까요. 특히 여러분들, 우리 문과분들이 지원하는 전략 쪽 쓰는 것들은 다 이런 기사 내잖아요. 우리 뭐 먹고 살아야 된다. 어떻게 가야 된다.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것 좀 얘기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고민을 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 내용을 보고 면접관과 그냥 대화가 티키타카가 잘 됐다라는 것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의 경험을 하이라키상 더 위에 상위 콘셉트를 하나 만들어 주셔서 그걸 뿌려주는 내용으로서의 A, B, C, D 이런 경험으로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굉장히 좀 중요한 내용이고 어려울 수 있는 내용인데 제가 이걸 보고 좀 느껴서 여러분들한테 좀 강조드리고 싶고 이거는 사실 경험 자체를 말씀을 좀 못하시는 분들이 하기엔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대신에 나는 면접에서 내 경험을 잘 얘기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에 대해서 제가 좋아하는 단어 고도화시키는 그런 전략입니다. 이것도 한번 잘 써보셔서 내가 면접을 좀 어느 정도 좀 볼 수 있다. 근데 좀 뭔가 쐐기를 박아주고 싶다라고 할 때 여러분들의 경험에 대해서 뻔한 내용 계속 그것만 얘기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이라키를 하나 더 만들자. 그래서 답변들을 전부 연결시켜서 하나의 흐름을 좀 갖고 만들어주자. 이것도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어디에서 컨설팅을 받으실 때도 그냥 경험 얘기 잘해서 아이고 잘했어요가 아니라 제 경험을 바탕으로 저는 어떤 메리트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컨셉트를 잡고 싶다라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시고 그렇다면 조금 더 명확해질 수 있으니까 절대 컨설팅을 받으실 때도 그냥 이렇게 뭔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평범하게 받으시지 말고 평면적으로 받으시지 말고 다양한 각도에서 다양한 전략으로서 저는 답변은 만들 수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어떠한 컨셉을 잡을지 같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등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컨설팅도 받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조금 어려울 수 있는 내용인데 여러분들한테 좀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특히나 면접 경험도 많으시고 특히 여러분들의 답변을 조금 더 고도화시켜 주고 싶으신 분들은 이 방법을 꼭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 벌써 목요일이에요, 여러분. 시간에도 금방 갑니다. 2주차 목요일인데 잘 하고 계시죠? 시간 금방 갑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오늘 하루 수고하신 여러분들도 좀 쓰담쓰담 해주시고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